네, 안녕하세요. 다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1년 동안 함께 과학을 공부를 하게 된 과학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만나고 인사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해야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자, 선생님 하나 문제를 한번 낼 거예요. 음, 선생님이 누굴지 추측해서 우리가 이학스토에 있는 선생님 강좌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면 이 선생님은 작년 몇 학년 몇 반 선생님 혹은 무슨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일 거야 라고 해서 추측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맞추면 선생님이 상품을 나중에 학교 개학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우리 온라인 학습에서는 과학 수업을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과학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수업을 하는 방법. 사실은 과학 수업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기초탐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통합탐구 과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초탐구 과정은 보통 3학년, 4학년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5학년 때에는 통합탐구 과정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면서 어려운 말들도 나왔고 실험 과정도 복잡해졌습니다. 6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5학년 때랑 똑같이 통합탐구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기초탐구 과정에는요,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 6가지 단계가 있었고 통합탐구 과정에서는 문제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및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이제 6학년이니까 기초탐구 과정이 전혀 필요 없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관찰, 우리가 3, 4학년 때 배웠던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 이 모든 것들이 통합탐구 과정에서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료 변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당연히 측정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것들을 뭐 실험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뭐 분류라든지 관찰들을 들고 와야 될 거고 결론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리, 예상 이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탐구 과정을 잘 알고 완벽하게 기초탐구 과정의 첫 번째 관찰이에요. 자,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떠한 돋보기 같은 것으로 관찰을 뭐 곤충 같은 거는 관찰한 적도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관찰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현미경 같은 것들로 아주 작은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도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돋보기로 봐요, 눈으로 봐요, 현미경으로 봐요 이러한 관찰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상식도 좀 풍부하면 좋고 특히 과학적 지식이 많이 있으면 관찰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 관찰하는 방법을요. 자,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네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3학년 친구들에게 어린 동생들에게 너네들이 보이는 걸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다들 손을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귀여워요. 새끼 같아요. 갖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관찰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고양이가. 그렇죠. 누구에게나 같게 보여야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찰입니다.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자, 예를 들어서 다리가 4개입니다. 누구나 인정하잖아. 고양이 다리가 4개라는 거. 네. 꼬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보면 꼬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흰색과 검정색의 털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과학에서의 관찰이에요. 귀여워요 이러한 말이 아니라. 자, 그런데 조금 더 관찰을 깊이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대답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 고양이는 파란 눈을 가졌습니다. 발바닥은 분홍색입니다. 수염이 14개 있습니다.
귀는 삼각형 모양입니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양이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이러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초탐구 과정입니다. 분류입니다. 분류는 구분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7가지의 음료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음료수입니다. 샴페인이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음료수예요. 자, 이러한 음료수를 나누어봐, 분류 지어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나누어요. 왼쪽에 펩시, 콜라, 사이다는요, 제가 자주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시그램, 마운틴듀, 오리지나, 이거 오링지나? 예, 그리고 요거 병에 든 거는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요, 분류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만약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똑같이 나눌 수 있어야 이러한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분류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시그램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마운틴듀를 왼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기준은 캔이냐 아니냐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캔으로 되어 있는 음료, 오른쪽은 캔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음료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분류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과학에서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탐구 과정의 세 번째는요, 측정의 단계예요. 아주 쉬운 거죠. 수치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관찰을 하고 나서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양이의 키는 25cm예요. 다리의 길이는 7cm예요. 무게는 300g이에요. 라고 무언가 측정을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해요. 측정에서는 길이, 무게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온도, 체온 이러한 것들도 측정으로 들어가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넓이 이런 것들도 측정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이제 복습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과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제예요. 보이는 사진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한번 눈으로 관찰을 해서 3가지 이상 써볼 거예요. 자, 과제는요, 조금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과제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김새를 관찰해서 3가지 이상의 특징을 적어보는 거.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태양계 행성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어떠한 기준 하나를 세워가지고 분류해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기준, 태양계의 행성은요, 구성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눈대요. 첫 번째, 고체로 이루어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요.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라고 해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 회전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모양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우리 인터넷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 건데, 자, 여기 있어요. 구글에서 태양계 행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자료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아스트로라는 요 사이트가 보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 있는 학습 사이트인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식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한 후에 태양계 행성 나는 무엇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나눠보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고요, 명확한 기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제출할 때에는 이렇게 기준 하나 적고요, 기준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 세 번째 과제는요, 측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휴대폰 혹은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휴대폰을 한번 측정해 볼 거예요. 무엇을? 길이와 무게를. 자, 가로 세로 두께는 몇 cm이고 무게는 몇 g이에요 라는 것을 한번 재어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컨텐츠로 선생님이 구글 문서를 링크를 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몇 반인지 클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고 다음을 넘기게 되면 과제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과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정답을 답안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채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이 제출을 해준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계약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상을, 어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지 않은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한번 이렇게 영상 보고 그 과학 어떻게 공부하는지 계속 알아가고 과제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를 다 봤으면 이제 과제를 하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